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핀테크 MBA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대진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핀테크 MBA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핀테크 MBA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핀테크 MBA는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핀테크 융합 전공을 만들면서 MBA에도 핀테크와 관련된 학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크게 저희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핀테크 MBA의 교육 목표, 그리고 왜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왜 성균관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 경영대학원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핀테크 MBA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핀텍 MBA와 관련된 여러 교과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수학위 제도, 그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 그리고 입학 안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교육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과 이제 기계,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조사한 전 세계 6개 대륙 227개 주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를 이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과 방해시키는 능력 중에 여기 성장시키는 능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보시면 이제 숙련된 인적 자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39% 정도 됩니다. 뭐 어느 사람이나 이제 인력 양성은 중요한 화두인데 특히 이제 핀테크와 같이 이제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새로운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의 핀텍 MBA는 이제 먼저 금융과 IT의 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 목표를 저희가 이제 실무 중심, 즉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 그 다음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핀테크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핀테크 분야의 리더 양성을 비전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균관대학교인가? 저희 성균관대학교가 국내에서 뭐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에 오래된 대학교이지만 이제 최근에 급속도로 여러 리서치 분야에서 랭킹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2026년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평가에 따르면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가장 랭킹이 높은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2025년도 대학 평가에서는 아시아 전체에서 19위, 국내 사립대 1위, 그다음에 국내 3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전국 대학 평판도에서 1위, 그다음에 국가 고객 만족도 사립대학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KSSQI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대학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저희의 주 고객인 학생분들과 원어분들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여러 연구자들이 질 높은 연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균관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인가? 자, 일단은 성균관대학교는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 가장 빨리 성장 중인 연구 중심 대학이고,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저희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 97위를 해당하는 만큼 매우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일반 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핀테크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있어 석사와 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BK21 분야에서의 핀테크 융합 전공은 국내에서 현재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선정된 분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경영
패러다임 선정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산업, 문화, 고객을 연결하는 그런 크로스 경영 패러다임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지정하는 이제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는 사업인 라이즈 사업에서 저희 핀테크 분야가 또 선정이 되어서 매년 일정 부분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인 서울시의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그 핀테크 MBA에서 인력 양성을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왜 핀테크 MBA인가? 저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핀테크 MBA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한 95% 이상은 저희 학교의 전임 교수님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각자 뭐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리서치 아웃풋을 내고 있으며 저희 이 핀테크 MBA의 교수진은 재무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 그다음에 수학, 법학, 통계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치신 교수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성균관대학교 핀텍 MBA인가? 저희 MBA 프로그램이 여타 프로그램과 달리 저희 학교 성균관대 핀텍 MBA 프로그램은 토요일만 수업을 합니다. 물론 평일에 수업을 여는 일반 MBA 과목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수강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저녁 수업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메인 수업은 여러분들이 졸업에 필요한 45학점과 관련된 핀텍과 관련된 수업은 대부분 다 토요일에 아침 9시부터 1시까지의 전반 수업과 그다음에 오전 수업과 그다음에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오후 수업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한 학기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보통 대학교 그 학사 일정이 보통 이제 한 학기 분량이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15주에서 16주를 개설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전반부 수업 8주, 후반부 수업 8주 이렇게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두 과목을 듣는다고 하시면 한 학기에 네 과목을 일단 수강을 해서 12학점을 이수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과목이 이제 대부분 핀테크와 관련된 과목들은 저희가 토요일 날 저희 여러분들 전공 과목은 그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핀텍 MBA가 아닌 이 MBA에서 개설하는 과목은 이제 평일 저녁에 수강이 가능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저희가 일단은 저희 핀테크 MBA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국내 유일의 핀테크에 특화된 MBA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핀테크 MBA 프로그램은 일단 핀테크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이 수업은 일반적인 재무이론, 즉 금융과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AI 융합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최첨단 데이터 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핀테크 MBA는 토요일에 개설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개설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의 핀텍 MBA 말고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MBA와 비슷한 EMBA 과정이 있습니다. 이 EMBA 과정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또는 그리고 토요일 오전 오후에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핀테크 MBA에서 제공하는 과목 이외에 일반 EMBA에서 제공하는 과목도 일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MBA는 여러분들이 이제 MBA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등록금이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다소 비싼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학할 때 입학 장학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성적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또 성적 베이스로 장학금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협력기관 소속 재직자 장학금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서울시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서울시에 이제 핀테크 관련 업체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일정 부분 또 장학금 보조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과 이제 뭐 공로 장학금, 이거는 이제 재학 중에 보통 지급되는, 그래서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입학한 다음 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그다음 마지막 학기는 일단은 없고요. 그래서 2학기, 3학기, 4학기에 직전 학기 최소 9학점 이상을 취득하시고 평점 평균 4.0 이상이시면 그 대상자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핀테크 MBA에 들어오셔서 뭐 예를 들면 학생회장을 하신다든가 자치에 간부를 한다든가, 또는 저희 MBA에 대한 공헌과 모범이 탁월한 자를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공로 장학금을 또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입생인 경우에 전형, 저희가 입학 전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입학 전형 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첫 학기에만 이제 신입생 장학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장학금은 또 별도로 저희가 외국인 장학금을 설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약기관 장학금은 재직기관과 본교의 협약에 의해 신입학한 자 또는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였으며 장학금 신청 시 협약기관 기관에 재직 중인 자인 경우에 협약기관 장학금 항목으로 또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성균 가족 장학금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관련돼서 형제 자매가 저희 학교에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또 저희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서 장학금이 대상으로 고려가 됩니다. 자,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크게 2번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2026년 1학기 입학생에 대한 제가 설명회이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쯤에 2학기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차로 1학기 신입생들은 여기 보시면 전공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쉽게 얘기하면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첫 학기에 통계학과 투자 분석과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요걸 기반으로 2학기 때 머신러닝과 금융,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금융에 대해서 수업을 받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시면 이제 재무관리와 그다음에 핀테크와 금융시장의 변화 중 여러분들이 태클을 하거나, 아니면 인슈어테크, 금융 파생 상품, AI 자산 관리,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애널리틱스 중에 태그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학기 과목으로는 뭐 딥러닝이나 핀테크 행동재무라든가 데이터 기반 신용 분석,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창의적 종합 설계.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창의적 종합 설계가 전공 선택으로 돼 있는데, 이 과목이 아마 여러분 입학하는 연도부터는 이 과목이 이제 전공 기반으로 필수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학 중에 저희가 이제 핀테크 글로벌 학습 세미나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보통 이제 여름 기준으로는 한 7월 정도, 그다음에 겨울 기준으로 한 2월 정도에 뭐 이제 해외에 핀테크로 우수한 국가를 방문해서 현지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뭐 핀테크 관련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기업을 탐방하고 이제 실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통 한 4, 5일 정도 이제 보통 걸리는 그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올 겨울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왔고요. 올 여름에는 이제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어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내년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둘 중에 하나 이제를 갈 계획입니다. 뭐 이제 여건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이제 금융 선진국인 이제 뭐 호주나 아니면 다른 국가도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보통 총 2년 동안 1학기 매 학기 12학점, 그다음 마지막 학기만 9학점 정도. 그래서 12학점이면은 보통 이제 한 과목이 3학점이니까 3, 4, 12해서 보통 한 학기에 4과목 정도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글로벌 그 현장 실습 같은 거를 다녀오시면 이제 뭐 3학기나 4학기 중에 뭐 4학기 중에 2과목만 들으시든지 아니면 3학기 중에 뭐 9학점만 3과목만 듣고 총 45학점이 여러분들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이 되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학교 MBA 핀텍 MBA 프로그램과 그 미국에 있는 2개 학교랑 지금 현재 복수학위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복수학위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수학위제를 선택을 하시면 들어오셔서 일정 기간은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이 복수학위가 협약이 맺어진 학교에 가셔서 그 자녀 학점을 일부 학점을 취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석사학위가 2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지금 복수학위를 채택하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오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MS in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가서 복수학위를 신청하셔서 이제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 이 학교에 가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저희 학교로 다시 돌아오시면 성균관대학교 핀텍 MBA 학위, 즉 MBA in 핀텍과 MS in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렇게 2개의 학위가 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대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은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하면 경영학과랑 행정학과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면 뭐 학사가 이제 성균관 대학교 한 장에 이제 2개가 나가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각각 석사학위가 성균관 대학교에서 하나, 그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하나 이렇게 2개가 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1년 6개월은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1년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진행을 하셔서 총 2년 6개월 동안 수학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마치시고 2개 학교의 복수학위 제도를 취득하는 제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다른 학교랑 핀테크 관련해서 복수학위 제도 있는 학교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 즉 플로리다주에 있는 사우스 플로리다의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인 핀텍 프로그램과 복수학위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비슷하게 여기도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사우스 플로리다를 가셔서 수업을 받고 이제 학위를 석사 학위를 2개를 취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약간 구조가 틀려요. 여기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2학기를 마치시고 그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나머지 2학기 총 2년에 걸쳐서 총 4학기 동안 과목을 마치시고 학위를 2개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복수학위 제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이제 뭐 성적과 영어 성적 정도가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사우스 플로리다나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고 그쪽에서 합격 여부를 주면 저희가 이제 복수학위 제도를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라이즈 사업이라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R이 이제 리저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서울시, 뭐 경기도, 뭐 충청남도, 뭐 충청북도 이렇게 각각의 지역 단위의 지자체와 그 지자체에 있는 해당 대학들과 서로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연구라든가 아니면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약을 맺고 각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이제 지원을 해서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가 핀테크 분야로 유일하게 이제 이 라이즈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제 혜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핀테크 기업 서울시 안에 이건 서울시 안에 있으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업 임직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대학 복수 신청 시 장학금을 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관련된 단기 연수를 실시를 지원을 해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재학생들은 아마 이제 11월 10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의 핀텍 페스티벌을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 전액을 이 서울시 라이즈 사업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비용 전액이라고 하면 항공권과 숙박료 관련된 모든 일체 비용을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면 재학 중인 2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이 사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연수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산학 공동연구 지원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핀테크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학부를 이제 경영대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공 계열이나 뭐 다른 어문 계열이나 뭐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핀테크 기업들은 주로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아주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한 기업이라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그러한 지원이나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그런 핀테크 기업에 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과 함께 공동 연구 지원 사업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저희 이제 입학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겠죠. 자, 일단은 저희 지금 현재 재학생 현황은 뭐 남성이 한 65%, 여성이 한 35%, 그리고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대 분들도 계시고 좀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연령대는 아무래도 3, 40대 어느 정도 직장 경험이 좀 계신 분들이 꽤 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으로부터 저희 프로그램이 옵니다. 물론 이제 상경 계열을 학부 때 전공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공학이나 사회과학 또는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저기 맨 마지막에 이공계열이기보다는 저쪽 이학 계열인데 이공계열과 공학 계열을 합치면 거의 3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재직하시는 분들 금융 관련된 금융업에서 가장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뭐 이커머스라든가 이제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 기관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공공기관 포함해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관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제조업체 기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학습을 해보고 학생들하고 여러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한 크게 여러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크게 한 두 정도로 분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본인이 지금 현재 하는 업무와 이제 앞으로 이제 부서나 또는 현재 회사에서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또는 할 계획이 있거나 그쪽 업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대한 난리지가 필요하셔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일부 계시고,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금융 쪽에 계시는데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거를 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금융이나 재무나 경제나 회계나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부족한 분야를 좀 메꾸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 MBA는 이렇게 뭔가 새로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시거나 자기 본인이 가지고 계신 회사를 확장하거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오십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지원 자격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 자격은 뭐 저희가 이제 교육부의 규정대로 학사학위 취득이나 또는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서 일단 기본 자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MBA는 기본적으로 직장 경력을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물론 직장 경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진 않지는 않지만 일단은 현재 재직 중인 자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제출 서류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입학원서, 뭐 보통의 통상적인 서류, 그다음에 뭐 어학 성적표나 관련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선택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는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원을 하시게 되면 11월 2일 날, 1일 날 오후 2시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서 접수 기간인데 10월 27일까지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은 그 다음 날 28일 오후 5시까지가 서류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일정은 11월 1일 오후 2시에 면접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11월 5일에 합격자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Q&A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학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 뭐 학점이나 직장 경력이 절대적인 기준이냐.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입학 심사 기준은 굉장히 뭐 어느 한 면만 보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학점이나 적장 경력이 절대적인 기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업무, 그다음에 핀텍 MBA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프로그램에 잘 이제 어울리시고 잘 기여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입학 심사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셔도 되고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복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그때 지원 단계에서 영어 점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핀테크 MBA의 졸업 후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은 재직 중이신 분들은 본인 회사에 계속 계시면서 이제 뭐 특징적인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뭐 디지털 금융부로 이제 부서를 옮기신다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관련 이런 핀테크 관련 부서, 뭐 예를 들면 페이업체 같은 경우면은 그런 관련 부서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한번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희 학위를 마치시고 그 전자에서 회사 내에서 그 창업 관련 그런 부서로 이제 옮기시면서
그 회사 내 창업 관련된 업무를 또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론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 금융권에 재직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금융권으로 이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대회 복수하기를 하는 경우 영어 점수가 필요한가요?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쪽 학교에서 이제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대회 복수하기를 하는 경우 등록금은 저희 학교 기준이 아니라 그 학교 기준의 등록금에 맞춰서 등록금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등록금보다 약간 비싸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라이즈 사업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장학금으로 일부 감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해외 세미나는 반드시 가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가시면 이것도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해외 세미나를 통해서 또 원우분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원우분들이 일반적으로 참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이나 IT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당연히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업무를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이런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이쪽 분야, 핀텍이나 금융이나 이쪽으로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야 분들께 이제 길을 터드리기 위해서 본 학위 과정이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주 여러분들 많은 기존의 원우분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에서 이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 개별적으로 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 있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예,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예, 질문은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보통 그 MBA 오신 분들은 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저희 성균관대학교로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네. 아마 토요일에 오후 2시에 면접을 하니 뭐 여러분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을 이제 뭐 2시부터 슬롯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동호회 등 학생 지지 활동이 따로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이제 골핀이라고 해서 이제 핀텍 학생들끼리 이제 골프 관련된 동아리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어, 또 이제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관심 있는 분들끼리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토론하는 저희 쪽에 이제 꽤 유명한 그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관련된 꽤 유명한 유튜버 분이 있으셔서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핀테크 융합전공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핀테크 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원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소위 말해서 논문을 쓰는 그런 아카데믹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 융합 전공을 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MBA 과목과는 좀 더 테크니컬하고 또는 좀 더 수학적이고 좀 더 이론적인 그런 과목들을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핀테크 융합 전공에도 비즈니스 트랙이라고 해서 논문을 쓰지 않는 트랙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과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 융합 전공 과목은 훨씬 더 난이도가 있고 훨씬 더 학술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고 뭐 그다음에 뭐 수리적인 문제를 풀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시고 약간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 MBA는 이제 그것과 달리는 대부분 다 실무 위주라서 또 매니저급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동일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덜 테크니컬하고 그다음에 실무 위주의 그런 과목으로 약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업이 오프라인인지 궁금합니다. 인강이나 출석이 유연할 수도 있는지.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모든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교수님들께서 뭐 보강을 하시면 인강으로 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출석은 이거는 뭐 일반 EMBA나 FMBA나 이건 어느 과정이든 다 동일합니다. 자, EMBA와 FMBA의 차이는 어떤 차이는 무엇이고 각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EMBA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그냥 경영대학의 MBA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석사, 경영학 석사 그 MBA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EMBA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경영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을 넓고 이제 폭넓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EMBA는 뭐 마케팅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관리, 뭐 조직행동론, 당연히 이제 저희 재무관리, 그다음에 회계 원리 뭐 이런 과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과목을 필수로 배우시고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뭐 투자론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학부 경영대 커리큘럼과 좀 비슷하지만 좀 더 실무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MBA 프로그램인데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핀텍 MBA는 금융과 기술에 관련된 과목만 특화해서 교과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핀테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머신러닝과 같은 과목은 일반 MBA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과목도 일반 MBA는 없고 당연히 그런 과목들은 요 핀텍 MBA는 이 MBA를 통해서 핀텍 산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그런 관련된 업무를 향후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어도 핀텍과 관련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지원자들이 일단은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느냐 본인이 내가 이제 금융권이나 뭐는 이런 데 일을 하시 또는 비금융권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핀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뭐 예를 들면 뭐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 페이, 뭐 카카오 페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데서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신용 관련 뭐 카카오뱅크 신용 분석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아니면 K뱅크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CBDC가 뭔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관련된 전반적으로 핀텍과 관련된 과는 일반 MBA는 이런 거를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요. 핀텍 MBA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핀텍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즉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핀텍 MBA로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셨다고 해서 EMBA 과목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필요하면 EMBA 과목들을 뭐 한두 과목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과목당 몇 명 정도가 수강하나요? 뭐 보통 지금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사이 그 정도가 이제 보통 저희 인원입니다. 예, 뭐 좀 틀리긴 하지만 뭐 그 정도가 지금 뭐 보통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MBA 과정 교차 수강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대신에 EMBA는 아마 이제 아까 얘기한 평일 오후 수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은 여러분들이 핀텍 MBA의 필수 과목으로 거의 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MBA 과목은 그 평일 오후에 있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별도로 수강 신청을 하셔서 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무한정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EMBA랑 핀텍 MBA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한 두세 과목 정도가 그 정도까지 아마 제한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뭐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EMBA랑 FMBA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금융이나 또는 이런 금융 관련 IT 또는 이런 핀테크와 관련된 새로운 금융 혁신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슈가 많죠, 우리나라에. 뭐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진행 상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핀텍 MBA 오시면 이제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그 뉴럴넷 같은 모델을 나는 구현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실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수행해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과 금융과 같은 과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용평가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 그 신용평가와 관련된 이제 분석 과목 같은 것도 별도로 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주식 투자,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뭐 금융 투자와 자산 관리 이런 과목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인공지능과 자산 관리 이런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과 내용을 학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핀텍 MBA를 먹는 게 맞으시고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인사 관리라든가 조직 관리라든가 뭐 재무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EMBA를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업 금융 관련 교과목도 있나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과목은 EMBA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금융 관련 과목은 거기에 이제 기업 재무와 관련된 과목은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과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기업금융 관련 과목은 굉장히 제너럴하고 클래식한 파이낸스의 기본 교과목이라서 그 과목은 이제 일반 EMBA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이쪽 MBA 말고 다른 과정에서 이제 금융 핀테크와 금융혁신에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론이나 파생상품을 강의를 하는데 투자론이나 파생상품 강의는 제가 강의 자료를 별로 업데이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3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나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핀텍과 관련된 과목은 제가 매년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될 만큼 그만큼 이쪽 핀텍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규제나 법률이나 뭐 예를 들면 환경이 매년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STO 관련된 그 조각증권과 관련된 거를 이제 입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오히려 지금 관심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입법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보험사나 은행이나 또는 이제 이런 금융사에서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지금 금산분리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확대하거나 완화하거나 시행령을 규칙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 이쪽 핀테크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관련돼서 조금만 공부를 좀 늦게 하셔도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몇 분까지죠? 예. 자, 일단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자,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이상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오늘 질문을 이제 있었는데 뭐 깜빡 잊고 못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질문할 것이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의 그 이메일을 핀테크 MBA를 이용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